지난달 제주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전국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한 사건은 피의자들이 자수했지만 또 다른 한 사건은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동물 학대의 위험성과 대책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문준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도 뉴스에서 이제 주홍이 사진과 영상을 딱 접하고 나서는 참 같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무척 화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이제 주홍이가 발견됐을 때가 입과 그 앞발이 노끈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한 채 이제 결박된 상태였죠. 네, 맞습니다. 그 사건이 지난달 중순이었는데요. 다행히 주홍이는 유기견 쉼터로 향하던 봉사자에 의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3주가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여전히 경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끈과 테이프가 결박돼 있었는데요. 네.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홍이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면서 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뒤죠. 바로 또 제주시 내도동 공터에서요. 생매장된 푸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변에 코와 입만 나온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이은 사건에 전국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는데요. 며칠 뒤 피의자 2명이 경찰에 자수했는데 1명은 견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피의자 진술과 또 CCTV 등을 분석을 해서 학대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발견된 푸들은요, 저희가 취재할 때만 해도 사람이 다가오면 심하게 떨 정도로 큰 불안감을 나타내는데요.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많은 분의 치료와 도움으로 현재 회복이 잘 이뤄지고 있고요. 또 내일 도내 동물보호단체에 입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일을 겪어서 혹시라도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거나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잘 회복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동물 학대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텐데요. 동물 학대를 막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경기도 이천에서 수족관에 묶여있던 생후 3개월 진돗개에게 성적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요. 이 남성은 범행 한 달 전에 외국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도 확인이 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요. 또 자신을 따라오는 강아지를 이제 집으로 유인해서 성적 학대를 저질렀던 남성은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도 확인이 돼서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사례는 지난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펴낸 동물학대 판례평석에 나온 사례들입니다. 또 지난해 길고양이 등을 잔혹하게 죽이고 인증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이른바 동물판 엠번방 사건에서는요. 참가자들이 산채로 동물을 훼손하는 영상을 또 요청한 것도 모자라서요. 여성에 대한 범죄까지 언급을 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 참가자 중에서는요. 10대들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이영학도 재판에서 개 6마리를 화가 나서 죽였다고 언급한 바 있고요. 또 여성과 노인 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도 개를 죽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주 지역 동물보호단체가 조속한 검거, 그러니까 범인을 검거하고 또 이들을 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이런 회견을 열기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동물 학대와 강력 범죄는요, 모두 약자를 지배하고 또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연구인데요. 1997년에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동물 학대자의 7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또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요,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이미 2015년부터 동물학대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국가사건 보고 시스템에 동물학대 항목을 신설해서 따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30여 개의 주에서는요, 동물학대자에게 법원이 심리와 정신의학 분석, 또 치료와 상담 교육 등을 받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테네시주의 사례인데요. 테네시주 같은 경우에는 동물학대범 등록법을 통해서 동물학대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범죄자의 사진과 또 이름, 또 주소,
판결 날짜 등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또 실거주지 등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네. 테네시주 같은 경우에는 동물학대가 재범률이 높고 또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미국의 30여 개 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예. 교육이나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지적된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번에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법원도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대 200시간까지 재범 예방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요, 소유자의 사육과 관리 의무를 명시를 해서 이를 어기면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또 운동과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런 권고 형식의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개정된 법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먹이나 사육 공간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학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육 금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은 막바지에 제외됐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 제외가 된 건가요? 예, 일단은 유죄 선고에 이어서 사육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고 또 기본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와 달리 미국 일부 주와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 동물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처벌 기준으로 좀 주제를 옮겨가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처벌이 약해서다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현재 동물학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앞서 언급한 동물판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검찰이 사건의 주요 실행자인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는 오히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를 했거든요. 또 반면에 2020년도에는 걔를 6개월에 걸쳐서 학대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200만 원 벌금형을 구형을 했는데 오히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재판부의 동물권 인식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 단체에서도 일관되고 또 강화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사기관에서조차도요,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양형위원회는요, 그 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양형 정책을 연구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인데요. 네. 지난해 4월 제8기 양형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아쉽게도 동물학대 관련 양형 기준은 설정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물어봤어요. 왜 제외가 됐는지 물어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이제 약식 기소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벌금형 요청을 제외하고 동물학대로 형사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적고 또 다른 시급한 양형 기준 대상보다 법정형이 낮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합니다. 최근 동물학대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도가 높은 만큼 내년 4월 출범할 국위 양형위원회에서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범인이 잡히지 않은 주홍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상황 계속해서 취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